B 다음에 이거 자체가 우리 눈에 바로 들어와는 어떤 규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문제들의 변수들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들. 비싼 거구나 이거. 아, 벨기에 와플. 얘기를 해야지. 벨기에 와플. 벌써부터 졸고 그래.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서류 전형이 도입돼서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 인원 20여만 명이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이 폭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에 의해서 사트의 응시 인원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 이것이 삼성의 기본 방침이죠. 학교 간 제자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생님 탓이 크다고. 삼성이 지금까지 계속 열린 채용을 추구해 왔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어떻게 없애기는 힘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점을 낸다라면은 다른 대기업들처럼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채용이죠. 수시 채용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열린 채용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사트를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으로 두었다라는,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사트의 중요성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트 시험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트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줄여보겠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사트의 기존 출제 방향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에 조금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의 입장입니다. 장기간의 독서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 사고력,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오프 강의 또는 기타 강의 등등에서 늘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사트 공부하는 목적은요, 시험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소양과 능력 배양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강조가 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이죠. 역사라는 특정한 단어를 써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 필 꽂히고 이러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역사에 필 꽂히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판단하는,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역사라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해야 되죠. 이번에 심지어 도형 추리도 아니고 공간 지각을 하나의 추가 영역으로 기존의 영역에다가 공간이라는 영역을 하나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지각 추리 이것으로 생각하면은 좀 오해예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독서, 이거 논리력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 제가 농담 삼아 삼천 입체 주차 시스템을 구현하고 거기에 주차요원을 뽑는가?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결국 여기서 보겠다라는 것은 뭘 보냐면은요. 이거 알고리즘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자료들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들을 보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형, 공간 도형이라는 형태로 측정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일로 귀결이 돼요. 독해력으로 귀결이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수리도 마찬가지고, 추리도 마찬가지고, 논리적 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독해력, 즉 얘들이 장기간의 독서를 통해서 함양된 능력들을 평가하겠다.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이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공부를 통해서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거리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적성시험 문제는 내는 놈 마음이거든요. 내는 놈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은 어떠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면은 최근에 다른 대기업들의 인적성의 변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나 SK 그룹에서 이번에 인적성을 새로 내면서 무엇에 중점을 뒀냐면은 어떠한 논리적 사고력에 중심을 뒀어요. 이미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단순한 어휘 유추 같은 문제들 또는 심지어 수추리, 도형추리 이런 것들이 아예 빠지고 전체적으로 언어 논리에 기반한 사고력 측정,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역시 수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독해력에 기반한 응용수리 문제. 요 정도 수준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트의 그 변화 방향을 볼 때도 사실은 크게 요 정도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내는 놈 마음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축소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중요도 자체에서는 여전히 이쪽보다는 기존의 남은 영역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사트를 공부할 때 결국은 어떠한 시험보다는 역량을 또는 소양을 기르는 그러한 공부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전체 시험은요 어떠한 이제 추론이죠. 추론. 결국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주어진 자료로부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의 이러한 과정들을 적성시험의 형태로 물어보겠다. 이러한 것들이 사트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논리적 사고고 뭐고 나발이고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측정하고 싶은데 그 결과물이 그냥 대충 비슷하다. 뭐 몇 명 합격할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람들 자리에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공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채우고 남은 나머지 자리를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뭐 상식이면 상식이 됐든 아니면 수리면 수리가 됐든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유리하다면, 즉 조금이라도 더 잘 맞을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어떻겠다, 그냥 넉넉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싶어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스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자꾸 무엇에 집중하냐면은 내용이 아니라 유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추리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풀 수 있고 저렇게 물어보면 못 풀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러한 유형이 나오면 아쉽다. 근데 내가 못 보던 유형이 나오면은 당황했다, 멘붕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 사트 출제자라면은 이러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강의에서도 어떻게 돼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기존의 영역, 이른바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은 특별히 어떠한 조정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즉 언어 여전히 안 하죠. 언어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살아온 가락으로 푸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다. 만약 이것을 몇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뭐야? 사기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 강의 듣는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면 또 꽝인 게 바로 언어거든요. 최근에 점점점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료 해석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나는 정말 산수가 몰라요 라고 겁나시는 분들 과거의 그 강의를 가지고 보강 형식으로라도 올려는 놓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변화 방향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단순한 수학 공식을 물어보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저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즉 자료와 자료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자료 자체의 숫자들이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얘네들이 어떠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과거부터 항상 자료 해석은 사트를 한 단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강의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번에 변화한 현대나 SK 자료 해석 유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 사고력에 기반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여기죠. 포인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추리 중심으로 합니다. 자, 언어 추리는요 기존의 어떠한 그 게임 형식, 우리가 논리 게임이라고 했던 이런 게임 형식을 다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논리학 강의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논리 게임을 하느냐? 이것들은 뭐냐면 논리학을 보다 손쉽게 또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개발한 게 논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논리적 분석이라는 부분에서는 변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될 부분이 뭐냐면 언어 논리에 기반한 사고력 테스트.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이제 SK에서 그 세 번째 유형인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 같은데 이런 게 넣었어요. 상식과 추리를 결합한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상식과 추리를 결합한 문제가 아니고, 언어 추론, 논리 추론에 있어서의
제시문을 어떠한 상식에 관련된 제시문을 냈다라는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자료가 갖고 있는 어떠한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것 또는 들어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리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뭐냐면 역시 논리적 사고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한 공간이 비었나 안 비었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SK나 현대차의 그러한 유형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이 추가 영역으로 공간 지각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삼성에 실망을 할 겁니다. 그렇겠고 어떠한 알고리즘 도입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좀 감각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해도 평면 주차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역사 나온다고 해서 뭐 한국사 시험을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근현대사는 출제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정말 이거는 포인트를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국사 시험 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국사라는 부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들, 그 다음에 이 국사와 연동되는 세계사적인 어떠한 흐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화 또는 어떤 뭐 지리도 마찬가지고요. 철학 등등등등 이런 거. 이번에 공리주의가 나왔는데 공리주의가 뭐다냐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가 편했냐 안 편했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이게 횡단면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많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최소한 요 정도라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던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들을요. 이건 별도 강의로 뽑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별도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사트에 온라인 강의에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또 뭐 황현빈의 인문학 그래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수강을 하게 되면 거기 위포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를 알려줄 텐데요. 그 카페에 점진적으로 올릴 겁니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문학까지.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봐도 아마 신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내용들 좀 담아보도록 하겠어요. 뭐 요번에 그 대충 흐름을 보니까 사트는 4월 중순 이후에 볼 것 같아요. 공채를 4월에 하겠다라는 얘기는 서류 전형을 4월 초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5월 달에 볼 수도 있죠. 서류 전형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렇게 발표한 서류 전형을 뭐 2주에 발표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서류 전형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트 4월 중순 이후 최대한 5월까지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니라면요.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내가 정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분야 또는 보편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분 이 순간, 이 공부한 기간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장래,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의 장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